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최순실 씨 오늘 징역 25년형이 구형됐습니다.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10분 활용한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특검은 오늘 최순실 씨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오늘 구형의 의미 어떻게 봐야 할지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었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의견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오늘 아침에 또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인선 운수역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외주노동자 한 명이 또 열차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절도노조 김선욱 미디어 소통실장의 이야기 들어보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정치 토크 준비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또 여기서 한국 기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죠. 또 새로운 여야 관계 이야기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에 대해서 2심에서 유죄가 내려졌죠. 1심에서는 무죄였습니다만 뒤바뀐 겁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측의 의견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오늘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있었고요. 검찰은 징역 2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된 후에 최순실 씨는 피고인 대기실에 가서 소리를 질렀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의견 듣겠습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00여만 원 구형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구형은 낮았던 것 같습니다. 낮았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혐의 중에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경우에는 수뢰액이 5억이 넘으면은 무기징역도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도 무기징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검찰의 논고문에서도 좀 드러나는데요.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라고 검찰 스스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예.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함께 허위 진술이나 증거인멸 등의 방법으로 사건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을 방해했다. 예. 전적으로 타인의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게 급급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예. 검찰 스스로도 법정형보다 낮게 구형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규정되어 있는 최고형인 무기형을 구형한 것이 아니어서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그러니까 무기징역 구형이 옳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리고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00만 원은 뭡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에서 승마 관련돼서 지원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한 거고 벌금은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규정된 금액대로 벌금을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K스포츠 미르재단에 출연된 모든 그 돈을 다 이 벌금으로 내야 된다 이겁니까? 사실상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의 돈은 최순실 씨 소유가 아니잖아요. 지금 검찰의 입장은 K스포츠하고 미르를 설립해서 뇌물을 받거나 또는 강요해서 받아낸 돈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현재 검찰의 입장에서는 K스포츠와 미르를 설립한 이유는 바로 그런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현재 재단 출연금으로 존재하고 있는 돈이라 하더라도 최순실 씨가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렇게 구형했다는 거로군요. 예. 안종범 전 수석한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신동빈 롯데 회장한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 원 구형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실질적으로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 이제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본 것이고요, 검찰이. 예. 그다음에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도 뇌물을 직접 공유한 것으로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다만 이제 뇌물 같은 경우에는 준 사람은 법정형이 낮다. 이것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뇌물은 준 사람은 형량이 낮고 받은 사람이 높다. 맞습니다. 받은 사람의 경우 이제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예. 보통 구형 후에 한 2, 3주 후면 선고가 이루어지죠? 예, 2, 3주면은 통상적으로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경우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고 예상은요?
사실은 이제 보통은 검찰에 구형한 한도 내에서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그렇지만 장시호 관련된 판결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죠.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죠. 맞습니다.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2년 6개월을 선고했었거든요. 예. 사실상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법원이 갖고 있는 양형 기준은 예. 5억 이상 뇌물을 실수한 경우에는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검찰의 구형과 달리 좀 더 중한형으로 선고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최순실 씨하고 박 전 대통령이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도 대충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최소한 최순실 씨보다 가볍진 않겠죠. 예. 그래서 이제 유기징역의 최고는 30년입니다. 예. 뭐 30년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기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형은 그렇게 예상이 된다 그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지금 3번째 영장실질심사 받고 대기 중이거든요. 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이번에 이제 영장 청구된 범죄 혐의는 국정원을 동원해서 사찰을 했다 이런 의혹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다른 결론을 좀 기대도 해보고는 있는데 불안한 것은 공범으로 적시됐던 최은수 전 국정원 차장의 경우에 굉장히 기각됐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늘도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이 전체적으로 구속영장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비율보다도 최근에 국정농단 관련돼서 중앙지검이 구속영장 신청했다 기각되는 비율이 훨씬 높다. 예. 그걸 가지고 최근 요 국정농단 관련 수사에 서울중앙지검이 너무 지나치게 영장을 좀 많이 신청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나는 경우들도 지금 있거든요. 그렇죠. 농단 관련자들이. 예. 근데 저도 이제 변호사를 한 10년 넘게 해봤지만 구속 영장이 발부됐던 사람들이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가도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나는 사례들이 보이는 것은 이게 이제 검찰의 무리한 수사인 것인가 진짜 이게 아니면 법원이 약간 편향되게 판단하는 것이냐. 이건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 지하철 1호선 경인선 온수역 선로에서 작업자 한 명이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30대의 외주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파악이 됐는데 구체적인 사고 경위부터 안전대책 점검까지 철도노조의 김선욱 미디어 소통실장 연결합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사고 정황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온수역하고 오류동역 사이에서 철도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맡은 용역업체 직원이 배수로 위 덮개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다가 열차에 치여서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좀 벌어졌습니다. 작업을 혼자 했나요? 아니면 뭐 팀을 짜서 했나요? 그건 저희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보통 작업을 하게 되면 열차가 오는지 이제 감시하는 열차 감시원을 배치를 해야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사고 이후에 확인한 걸로는 이제 열차 감시원이 배치되지 않았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전에 이제 시공업체랑 해당 역의 역장과 작업 협의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를 않아서 이제 철도공사가 실제로 그 시간대에 작업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고 철도공사는 그냥 지하철 운행을 계속 한 거고. 네네. 그 지하철 바로 그 철로 옆에 있는 게 배수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위 덮개 덮는 작업을 하다가 열차 오는지 모르고 치여서 숨졌다? 그렇죠. 세상에. 들으시기 이해가 안 되네요.
저희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선로 옆에 이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 방음벽 바로 밑에 이제 배수로가 쭉 이어져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선로와 방음벽 사이 공간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작업자들이 이동하거나 이렇게 대피할 공간이 없어서 예. 그 배수로 위를 덮어서 거기 통행로를 따로 확보하기 위한 공사였는데요. 예. 예,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그 노량진역인가 거기서 선로 정비 작업자가 역시 지나가던 열차에 튀어서 숨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너무나 또 비슷한 사고 아닌가요? 예, 똑같은 사고인데요. 그 지난 6월 달에 노량진 사고 이후에 노동청 서울 관악지청에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작업 중지 대상 구간에 이번 사고 난 곳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 철도공사가 이 작업 중지 명령을 어기고 사실은 공사를 좀 강행한 걸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구간 안에 오늘 사고가 들어 있습니까? 네네. 근데 그 명령도 어기고 했다. 네네.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철도공사가 외주를 준 거죠. 맞습니다. 외주를 줬고 그 외주 업체에서도 또 일용직으로 사람을 고용한 겁니까?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정확한 건 저희도 모르겠는데요. 그 시공업체가 따로 있고 책임 감리업체가 따로 있는데 예. 돌아가신 분은 이제 시공업체에서 고용한 이제 그 노동자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도에 따르면 30대고 이런 작업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분이라면서요. 초심자라면서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 저희가 오늘 확인한 바로는 그러니까 작업 투입되기 전에 사실 안전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예.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예. 네. 그럼 뭐 지금까지 쭉 설명 들어보면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게 없네요. 네, 저희는 지금 총체적인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미 6월에 사고가 나서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구간에 그것도 무시하고 작업을 시킨 거고 시공사에서는 안전교육도 없이 또 열차가 오는지 감시해서 알려줄 만한 그런 인원도 없이. 네네. 세상 이런 일이 아직도 벌어집니까? 저희도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데요. 이게 사전에 작업하기 전에 최소한 1시간 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예. 이 협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몰랐고 예. 당연히 이제 기관사들한테도 통보가 안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기관사들이 운행을 하다 보면 어느 구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작업 표지를 보고 네. 열차의 속도를 줄이거나 하는데 예. 그러니까 기관사도 그럴 정황이나 겨를이 없었던 거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사전 통보받은 바 전혀 없고. 네. 네. 뭐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는 이 노동자를 치어서 숨지게 한 그 기관사가 현장에 내려와서 보기도 하고 막 그랬다면서요. 네, 저희가 그 기관사 진술에 따르면 운행 도중에 이제 방음벽 쪽에서 이제 그 작업자가 선로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예. 그 당시에 뭐 CCTV나 이런 게 없어서 예. 정확하게 선로를 건너려고 했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장비를 챙기려고 했는지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고요. 예. 기관사는 한 10m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제동을 썼지만 이미 이제 열차는 제동을 한 번 쓰면 제동 거리가 길어서 예. 멈출 수가 없었죠. 예. 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에 온 국민이 애도하고 뭐 서울시도 직접 나서서 스크린도어 뭐 전반적으로 외주가 아니라 직고용하겠다 뭐 막 바꾸고 뭐 한참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 다음에 선로 작업 사고가 또 나고 그래서 또 뭔가 대책을 세웠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네요. 현장에서 느끼는 건 사실은 거의 없고요. 철도공사가 선로 작업 근로자를 위한 특별 안전 대책을 이제 회의를 진행하고 했었는데요. 예. 그 내용 중에 보면 열차가 이제 2km 안에 접근을 하게 되면 작업자의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서 경고음을 울리거나 뭐 문자를 보내는 이런 방식을 이제 채용하겠다. 예. 근데 이제 아직까지 뭐 그것도 지급되지는 않았고 문제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현장과 좀 동떨어진 정책이다. 왜냐하면 수도권 구간의 전철이 막 1분, 2분에 한 번씩 열차가 다니는데 그렇죠. 그때마다 뭐 핸드폰 모바일 단말기를 보고 문자를 보고 경고음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는. 예. 그래서 좀 동떨어진 대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네. 책임을 누가 어떻게 져야 합니까? 저희는 책임도 총체적이라고 좀 보는데요. 일단은 시공업체가 그 안전교육도 진행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역과 이 작업 전에 사전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거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이 감리업체
경우에도 책임을 방기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제일 크게는 원청인 철도공사가 예. 그 노동청의 작업 중지 명령조차 어기고 사실은 작업자를 투입한 책임이 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참 대책을 여쭤보기가 뭐하네요. 엉망진창이라 네, 하나하나 다 뜯어고쳐야 되지 안 될 것 같습니다. 참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철도노조의 김선욱 미디어 소통실장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이 당무감사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김성태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뭐 문재인 정부와 싸우겠다 이렇게 예. 강조하고 있는데 예.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좀 다른 기류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예산 이후에 뭐 법안 가지고 여야가 이제 티격태격할 걸로 봤는데 물 건너갔어요. 뭐 본회의 딱 하루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최경환 의원 체포 동의안 같은 경우에도 본회의가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날 체포영장 청구되는 식으로 됐거든요. 예. 여당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추미애 대표 지난 11일부터 6박 8일간 러시아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당장은 뭐 여야 간에 법안 가지고 이제 안 한다. 내년에나 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올해가 가기 전에 신경전이 한번 벌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명분 쌓기용 이상이 되긴 어려워 보인다는 예. 거죠. 그러면요. 그럼 이 기간은 지금 뭡니까? 자, 홍준표 대표도 지금 일본에 나가 있는데 일본 나가기 전에 나는 당 혁신에 주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내부 정비 이야기인 거죠. 내부 정비, 당 혁신. 당무감사하고 연결되는 거죠. 당무감사가 뭐예요? 이게 당무감사가 모든 정당들이 다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당원 숫자가 뭐 늘었느냐 줄었느냐, 옆에 이제 다른 지역하고 지지율 비교할 때 어떻느냐. 이게 물론 지역별로 당세가 있으니까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호남하고 TK를 같이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은 대선 당시에 득표율이 얼마인데 지금 지지율은 얼마다 이런 걸 가지고 보거든요. 거의 계량화 할 수 있어요. 예. 비계량화 되는 게 이제 뭐 평판, 정무적 판단, 도덕성, 당무성 가능성 이런 정도거든요. 이거 이제 다 지역구별로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감사 결과 이 계량화 비계량화 해서 전부 작업이 끝났다. 끝났습니다. 발표만 남았다. 예. 예. 이게 좀 미뤄졌어요. 일각에서는 원내대표 경선 때문에 미뤘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그건 왜 그렇죠? 자, 현역 의원이 만약에 지역위원장인데 당무감사해가지고 탈락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아, 그러면은 이 지금 당 지도부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반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원내대표 뽑는 거는 현역 의원들이 모여서 뽑으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시간을 늦췄다. 네, 그런 예.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위는 이미 이제 이런 기준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하위 30%는 교체하자. 네. 전국이 253개예요. 예. 지역구가. 예. 그럼 하위 30%면 한 80개 가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홍 대표한테 권고를 했는데 홍 대표가 예고해 놓은 것이 금요일 오후에 일본에서 돌아와서 내일이죠. 비공개 최고위를 소집할 것이다. 예. 지금 관심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TK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호남 물갈이를 한다.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TK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TK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가 내가 대구에 당협위원장 하나 맡으려고 한다. 이미 공개적으로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TK 지역은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진박 공천을 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공천 학살도 꽤 있었고 그렇죠. 뭐 그랬던 곳이죠. 그러니까 된 사람 중에서도 문제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문제 있는 내지는 뭐 친박은 이제 좀 물러나야 된다. 뭐 네. 이런 거. 그리고 뭐 제가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 그런데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여기 빠지는 사람이 누구냐도 관심이 되고 네. 누가 들어가느냐도 관심이 사거든요. TK 지역에서 현역 의원 가운데 누가 탈락되느냐. 그렇죠. 근데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들 중에서는 되게 노리는 사람이 많아요. 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한 가지 관심이고 또 한 가지는요. 복당파하고 사수파 간. 아하. 예컨대 그 강원도 강릉 지역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지금 현재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현 강릉시장입니다. 최명희 시장이라고. 이번 원외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여기 현역 의원은 권성동 의원이에요. 예. 권성동 의원이 작년 12월 말에 이제 기초 광역의원 다 데리고 바른정당으로 입당을 했거든요. 네. 공석이 됐으니까 이분이 위원장이 자연스럽게 된 거죠. 그렇죠.
최 시장도 3선 시장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무조건 국회의원 출마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만만한 인물이 아니죠.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내가 돌아왔으니까 내 자리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 권성동 의원뿐이 아니라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빈자리를 다른 당협위원장들이 채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지역이 다 해당되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경쟁력 이런 걸 따지면 현역 의원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지만은 예. 통당 당무 감당 같은 거 할 때는요. 당에 대한 로열티도 보거든요. 당연히 봐야죠. 탈당 뭐 이런 전력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줘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본다면. 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 생각에는 페널티를 안 줄 가능성도 네. 있어 보인다. 네. 뭐 사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한 번 더 시끄러워지는 거겠죠. 그렇겠네요. 예. 일단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그 나갔다가 들어오신 복당파들이 일치 단결해갖고서는 원내대표 만들었죠. 만들어줬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당협위원장직을 안 준다? 그것도 좀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당권은 홍 대표가 갖고 있는 거고요. 네. 예. 자유한국당 내부 싸움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이 말이군요. 네, 수고하셨어요.